신들도 할 수 없는 것을 해낸 인간. 이런 점에서 아주 특별한 영웅이고 특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자체부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시간을 거슬러 가볼까요? 헤라클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그 신탁이 신들 사이에 있었냐면 어떤 기간테스, 즉 거신족들의 도전이 있을 텐데 이 도전, 이 전쟁에서 신들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 하나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신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마음속에는 그 하나의 영웅을 만들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둘러보던 가운데 선택한 인물이 바로 암피트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알크메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이 암피트리온이 테베 장군으로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알크메네 혼자 있겠죠. 근데 하늘에서 또 알크메네 눈여겨본 제우스. 눈여겨본 제우스. 네, 제우스가 그걸 눈여겨보고 있었던. 다 계획이 있대요. 다 자, 근데 계획을 어쨌든 위해서. 전쟁에 참가했던 그 암피트리온은 승리를 거두고 그 집에 돌아왔어요. 네네. 그럼 알크메네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좋아하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알크메네가 암피트리온을 보고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왜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제우스가 그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 제우스가 암피트리온으로 변신해서 먼저 알크메네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피트리온의 논리가 어떻게 돼요? 나는 온 적이 없는데 넌 누구랑 잤다 이거지. 그죠?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 나무를 쌓고 여자를 올리고 불을 지펴요. 태워 죽이려고. 아 진짜 마음을 네. 이때 제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구해야죠. 당연히 자기 그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우스가 갑자기 비를 내리고 그 불은 꺼지고 알크메네를 구해내요. 그리고 암피트리온에게 얘기하죠. 사실은 내가 나였다. 나였다. 사실은 나였으니 아내로서 같이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행복하게 살아. 지금 제가 해드린 이야기는 플라우투스라는 작가의 작품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알크메네는 암피트리온으로 변신한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제우스가 생각하기에 세상을 구할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장담을 하게 되냐면 페르세우스의 자손 중에서 지금 당장에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아르고스를 지배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헤라가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제우스가 또 바람을 펴서 또 어떤 인간하고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 아이가 아르고스를 다스리게 된다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헤라클레스는 태어나기 전부터 헤라의 질투를 받았던 거네요? 그렇죠. 제우스의 자식이 아르고스를 지배하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페르세우스 자손 중에 지금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중에 스테넬로스라는 사람이 그 부인이 아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태어나려면 한 3달쯤 기다려야 되고 헤라클레스는 조금 있다 태어날 그럴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라가 어떤 짓을 하냐면 알크메네가 자식을 못 낳도록 출산의 여신을 보내서 그 방해를 해요. 그리고 대신에 스테넬로스의 부인은 7달밖에 안 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사람이 먼저 태어난 거예요. 이 헤라클레스의 원래 이름은 알케이데스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헤라는 얘를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독사 2마리 이렇게 보냈대요. 영웅인데요. 엄청 해맑게 뱀 잡고 줄넘기 하고 있잖아. 웅해 이러고 있어요.
되게 귀엽게. 그래서 어떤 얘기도 있냐면 암피트리온이 아까 자기 알크메네를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말도 안 되는 제가 제우스의 자식인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뱀을 낳은 자가 암피트리온이라는 얘기도 전해져요. 적어도 뭘 확인할 수 있었냐면 뱀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암피트리온이 내 아내 알크메네가 했던 말이 정말이구나. 쟤는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구나. 제우스의 이렇게, 자식이구나. 제우스의 자식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 헤라클레스가 이런 태생을 가지고 이제 점점 자라나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될 텐데 아버지 암피트리온도 직접 막 그 헤라클레스에게 여러 가지 뭐 마차를 모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주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스승들을 하나씩 모아서 헤라클레스를 교육시키게 해요. 무사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술과 학문 같은 것도 좀 익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악기 연주, 음악 수업도 시켜요. 그런데 기타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막 그 꿀밤을 준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어땠을까요? 화났어. 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때려요. 그러면서 기타를 집어다가 선생님을 때려요. 어머 어떡해. 에?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가셔. 뭐야 진짜로? 그런데 이걸 보고 암피트리온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고 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테베 인근에 있는 키타이론 산에다가 얘를 보내요. 소떼를 치면서 자숙하거라. 일종의 벌을 내린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괴물이 나타나는데 그 키타이론 산에는 엄청난 덩치의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자가 헤라클레스의 소떼에도 자꾸 해악을 끼치니까 헤라클레스가 맞서 싸웠어요. 이 사자랑 맞붙어가고 또 그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맨손으로 목을 졸른 정도가 아니라 뭐 입을 찢어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장면도 조각가들이 있어요. 남긴 게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네. 입을 찢는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러네. 두 손으로 입을 찢고 있죠. 이렇게 해서 사자를 제압했고 이 사자 가죽을 벗겨가지고 헤라클레스가 그 다음부터 이걸 입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베로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테베의 옆 나라에서 테베를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어요. 황소를 조공으로 이렇게 걷어내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그 헤라클레스의 화력으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베 왕이 헤라클레스가 너무 고맙겠죠. 고맙겠죠. 네. 그래가지고 당시의 왕이었던 크레온이 자기의 딸 메가라를 그 헤라클레스에게 줘요. 그래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되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아들도 셋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어요. 저 녀석이 저렇게 행복해서 하는 건 내가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헤라가 헤라클레스에게 광기를 보내요. 갑자기 이 광기가 들어오면서 자기 자식과 아내가 무서운 맹수나 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요. 자기 처자식을. 네, 자기 아내와 자기 세 아들을. 지금 보면 헤라클레스가 곤봉을 들고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있죠. 어떡해. 그리고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광기가 없어지고 다시 돌아오고 자기가 한 짓을 본 거죠. 어떻겠어요? 멘붕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대요. 근데 이때 한 인물이 호련히 등장을 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예. 네. 그게 누구였냐면 아테네에서 왔던 테세우스라는 영웅이에요. 헤라클레스를 달래면서 그 자리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신들은 앞문을 닫을 때 반드시 뒷문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그대에게 광기를 보낸 신들은 이로 인하여 지은 죄를 씻는 방도 또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죄를 씻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폴론 신전이 있는 델피로 향했습니다. 갔는데 신탁이 어떻게 내려지냐면 너는 죄를 씻으려면 너의 친척 에우리스테우스 기억나요? 네, 왕된 사람. 네, 그렇죠. 아르 헤라클레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제우스가 얘기를 했다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왕이 되었던 네네. 그 에우리스테우스를 찾아가서 그 밑에서 12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과업을 완수하면 너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아. 너는 이 과업을 다 완수하고 나면은 헤라에게도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이 그때 처음으로 주어졌대요. 우선 이 과업을 보시면 1차적으로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6개의 과업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 네메이아라는 곳에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자를 물리치라는 거고 두 번째가 히드라였어요. 자, 그런데 히드라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목을 하나 치면은 머리가 또 생겨요. 아, 또 나와요. 아, 맞다, 맞다. 그러니까 아무리 처치해도 저기 처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카가 삼촌 혹시 저 목을 자른 다음에 제가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정말 목을 자른 다음에 불을 붙이니까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펠로폰네소스 반도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아주 손쉽게 다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과업을 다 마친 그 헤라클레스에게 에우리스테우스가 딱 보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그 괴물들을 퇴치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리스 바깥으로 멀리 보내자. 또 이쪽에 가서 흑해 남단에 있는 곳에 가서 그 아마조네스의 그 허리띠를 가져와라. 그리스 신화에서 아마존. 맞아요. 마존이라는 게 가슴이란 뜻이거든요. 아는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말 자체가 젖가슴을 없앤 여전사들 이런 뜻이 돼요. 그 뭐라고 명령을 해요? 히폴리테가 두르고 있는 황금띠를 가져와라. 근데 그 히폴리테의 아버지가 전쟁의 신 아레스였거든요. 그 아레스가 선물로 준 건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가서 그 처음에 말로 했어요. 허리띠가 필요하다. 가져다가 보여준 다음에 다시 와서 돌려주겠다. 히폴리테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했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줬어요? 히폴리테가 헤라클레스를 아주 호감 있게 보고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돌려줄 테니 가서 보여주고 다시 돌려와라. 근데 이 꼴을 또 못 본 거예요. 헤라가? 네. 헤라가 저렇게 빨리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헤라 자신이 아마존 전사 중에 하나로 변장을 해갖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헤라클레스가 우리의 여왕 히폴리테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리고 여선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 전사들이 덤벼드는 바람에 결국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의 와중에 헤라클레스는 결국 히폴리테를 죽이게 돼요. 아이고. 결국 헤라클레스는 마지막 남은 과업까지 전부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과업을 완전히 성공하게 된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과오도 다 씻고 죄도 씻고 정화된 상태에서 영웅으로 더욱 명성이 높아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헤라클레스가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과업을 쌓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헤라클레스가 태어날 때 제시되었던 예언. 제우스가 권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테스와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간테스들이 웬일인지 전쟁 중에 신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테네가 막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도 쓰러진 놈이 땅에 닿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야가 또 계속 힘 주는 건가? 예. 근데 여기에 헤라클레스가 마지막 한 방을 쏘면 쓰러지는 거예요. 아 진짜? 그 히드라의 화살이요? 그렇죠. 예. 히드라가 묻은 독 그리고 헤라클레스만의 궁술이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결합한 그 힘을 가지고 기간테스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딱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헤라클레스가 수행한 12가업 중에 저승에서의 미션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헤라클레스는 옛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가 헤라클레스에게 부탁을 했는데 자기 누이와 꼭 결혼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 말을 듣고 나와서 그 누이를 찾게 되는데 그 누이의 이름이 바로 데이아네이라라는 공주였어요. 네이야. 데이아네이라. 근데 이 이름이 되게 희한해요. 데이라는 말이 죽인다, 멸망시킨다,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네르라는 말은 남자 이런 뜻이에요. 남자를 죽이. 네, 남자를 파괴하는 자. 자기 새로 맞이한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강을 헤라클레스는 혼자 건널 수 있었으나 데이아네이라는 혼자 힘으로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침 켄타우로스족 중에 네소스라는 친구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강을 건너가게 해주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헤라클레스는 그렇다면 내 아내를 실어다 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먼저 갔어요. 그런데 이 네소스가 데이아네이라를 태우고 가다가 그 강 중간쯤에서 데이아네이라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첫눈에 반했다. 또. 또 헤라클레스는 무시무시한 자이니 그 자리에 가지 말고 나와 같이 살자. 저 건너편에서 헤라클레스가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겠죠. 헤라클레스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저놈이 무슨 수작이야. 그러면서 활을 당겨서 정확하게 네소스를 쏴 맞춰 죽였어요. 화살에 맞고 네소스가 죽어가면서 데이아네이라에게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피를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이 피는 사랑하는 사람이 변심했을 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랑의 미학이다. 데이아네이라가 그 말을 듣고 그 피를 받아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헤라클레스가 전쟁에 나가게 됐었어요. 이 전쟁은 그 헤라클레스에게 궁수를 가르쳐줬던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궁술의 스승이 헤라클레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와 시합을 해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이올레라는 딸을 주겠다. 시합을 했는데 청출어람이라고 제자였던 헤라클레스가 스승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올레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나라를 친 거예요. 아 근데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데이아네이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미약 준 거 아니에요? 사랑을 되살리게 미학을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하나 만들어서 그 옷에다가 이 약을 발랐어요. 아. 화살 속에는 히드라의 독이 묻어 있었잖아요. 결국 자기가 죽인 히드라의 독을 자기가 입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옷이 막 불타오르면서 사람을 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불을 붙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그리스 신화나 철학에서 불은 모든 더러운 요소를 정화시켜주는 신비한 신성한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를 태웠다는 것은 헤라클레스의 모든 과오나 죄나 고통을 다 씻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고 거기에 올라갔을 때 헤라 여신이 마침내 그래 너는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품었던 앙심을 모두 털어내고 헤베라는 자기의 딸을 헤라클레스와 결혼을 시켜줘요. 진짜?